안녕하세요. 오늘 주택법 보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주택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설에서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제2장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의 건설에서는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라고 하는데 이 법은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시행자, 사업주체라 칭하고요. 두 번째, 주택조합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 번째, 주택법에서 건설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배우고, 제3장에서 이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의 공급, 그럼 여기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배울 것이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하고 주택의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 배울 것이고, 세 번째,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 청약 통장 팔지 이런 게 배웠고요. 제4장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제 크게 이런 내용 배우는데, 주택법이 7문제 나옵니다. 근데 공부하기는 건축법보다는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4문제, 5문제까지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제일 먼저 용어부터 시작하죠. 자, 목적은 지금 656페이지 목적은 의미 없고 용어입니다. 용어가 보통 한 문제, 2문제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번 주택과 준주택입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이 장기간 독립돼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에 말하며 단독, 공동 구분한다. 포인트가 2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속 토지도 포함한다. 두 번째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한다. 주택은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단독, 공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건축법 시간에 다 배웠어요. 우리가 건축물의 종류는 총 몇 가지요? 그러면 29가지. 1호 단독주택이죠. 1호가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이렇게 배웠죠.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이 있고, 두 번째 다중주택, 세 번째 다가구주택, 네 번째 공감.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다중주택은 이게 3계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이 330이야. 다가구조도 3계층 이하기에는 660이하죠. 660 하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수가 5계층 이상이다. 연립은 4계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660 초과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했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럼 이제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주택법이 주택법. 주택법에서는 자, 주택 해가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하고, 단독주택은 단독, 그리고 다중, 그리고 다가구.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저기 있는 공간은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하고, 기숙사도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요. 그러면 여기 있는 뒷내용은 건축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여기 뭐가 없고 공간이 없고 기숙사가 없다. 그것 말고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게 되면 4번에 준주택이죠.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 그래서 첫 번째가 기숙사.
기.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의 다. 세 번째, 노인복지주택의 노. 네 번째, 오피스텔의 오. 첫 글자 따서 암기해야 돼. 기, 다, 노, 오. 혹시 김동생이 친구 합니까? 김동생이 친구? 누구요? 안터, 언어죠. 그러니까 먼저 노가 노. 그 다음에 기억합니다 해가지고 기다로 가요. 노, 기다. 그렇게 암기할 거예요, 나중에. 준주택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노, 기다. 오가 뭡니까? 오피스텔, 노인복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암기 좀 하시고요. 세대 구분형은 한 지붕 두 가정입니다. 한 지붕 두 가정. 이렇게 지금 자, 한 세대가 있는데 일부를 갖다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자, 여기다 현관 따로 내고 여기다 현관 따로 내 가지고 여기를 갖다 일부는 세주고 여기는 주인이 사는 이 구조예요. 이걸 보고 하나의 가구에서 두 집이 살 수 있는 이게 지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 가능한 구조에 대해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구분 소유는 안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서 밑에 1번 보면 박스 안에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여기서 독립된 여기도 주거생활, 여기도 주거생활. 우리가 주거생활 한다 그러면 어찌 해야 돼요? 자고, 씻고, 먹고 해야 되니까 독립된 욕실 그리고 부엌, 현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도 여차하면 이걸 좀 터서 또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결물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경량골조를 해서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시설로 막아야 되고.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대 세대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넘지 말고 숫자 전체 세대의 3분의 1 넘지 마라. 네 번째, 전용 면적도 전체 전용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말라고. 다섯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대 건설과 관련돼서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가 50세대면 관리사무소 있어야 돼요. 100세대면 노인정이 있어야 돼요. 300세대면 휴게소 있어야 돼요. 500세대면 체육시설, 1000세대면 이게 세대수에 따라 가지고 배치하는 시설이 다 달라져. 그러면 100세대면 뭐가 들어가냐? 노인정 들어간다. 100세대 계산할 때 이거를 하나로 볼 거냐, 둘로 볼 거냐 이런 얘기야. 그게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관련해서 법 30조에 따른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세대 구분형은 첫 번째, 구분된 공간 일부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자, 각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욕실, 부엌, 현관 따로. 그리고 숫자는 3분의 1 넘지 마라.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답 나올 수 있는 게 그 부분이요. 구분 소유 안 돼. 그리고 얼마 넘지 마라. 3분의 1 넘지 마라. 그리고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하나의 세대로 본다. 함정을 쓸 수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반복해서 보면 되겠고요. 넘겨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1번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밑에 2번 봐요. 국민주택 규모 먼저.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주거용도로 쓰이는 면적. 전용 면적이 1호. 단독이면 호 그럽니다. 1세대. 공동세대 그래요. 단독은 호. 공동은 세대.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85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보통 말하는 25.7평 이하 이 얘기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기억해야 돼요. 국민주택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 이하. 85, 100 이하. 85, 100 이하. 그거 알고 다시 위에 1번 국민주택. 국민주택 다음 하나의 해당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가번 국가지자체 공사. 수업 시간에 공사 그러면 하나 공사는 토지공사, 하나는 지방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항상 공사는 두 개 나와요. 국가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100 이하. 그게 국민주택이에요. 두 번째,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는 85 이하, 100 이하. 세 번째,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85 이하 100 이하. 국민주택이란 국가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100 이하요.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는 85 이하 100 이하.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100 이하. 국민주택 개념은 중요하니까 잘 잡아놔야 돼요. 3번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게 민영입니다. 4번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그럽니다. 도생. 첫 번째 300 미만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니까 85 이하입니다. 도시지역이면 건설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관 농자 중에서 도시지역이면 건설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라고요?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근데 도생은 어디서만 건설한다고?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은 무조건 85 이하입니다. 85 이하. 도시지역 밖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도생은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줄여서 도생 85 이하다 기억하시고. 자, 이제 박스 봅시다. 1번. 자, 원룸형 주택. 다음 요건은 모든 같은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뭐가 있다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억해야 돼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첫 번째, 세대별 전용 면적은 50이야. 두 번째,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설치할까? 세 번째, 욕실 보일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 하되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네 번째,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말까? 그 다음에 2번,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그 밑에 2번, 3번까지는 지금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도생 그러는데,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300 미만이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러면서 도시지역이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있는데 원룸형이 먼저 원룸형이다.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럽시다. 이거는 5층짜리 건축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여기는 전부 다 주거용으로 씁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주거용이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아파트죠, 아파트. 한 층의 바닥 면적을 우리가 한 층의 바닥이 200제곱미터다. 한 층의 바닥은 200제곱미터다. 이거는 5층이니까 뭡니까? 당연히 아파트요. 아파트인데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자, 한 개당 면적을 40씩 다 나눕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방을 전부 다 한 개씩 만드니까 이게 원룸이죠, 원룸. 아파트지만 뭐라고요? 원룸이 원룸.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이게 복도 다 크게 많이 지었는데 보게 되면, 복도 양측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이 있겠죠. 이렇게 양측에 이렇게 방이. 양측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쫙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1호, 2호, 3호, 4호 막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갔을 때, 2호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구조 똑같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현관문 있고, 그리고, 오른쪽 보면 대부분 신발장 조그맣게 있고 왼쪽 보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에 뭐가 있고요. 욕실 있고 들어가는 문 달렸고 여기 옆에 이게 벽이니까 지금 막혔으니까 이 뒤에 여기에 뭡니까? 이게 주방이죠. 주방. 그리고 보일러실이 이쪽에 있든가 이쪽에 있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일단은 이게 보일러실이니까 보일러실에 가스 새면 안 되니까 보일러실 이렇게 막아야 돼요. 욕실은 물 새면 안 되니까 욕실도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이걸 어쩐다? 공간을 몇 개? 한 개. 그래서 우리가 원룸, 그래, 원룸. 그래서 이 면적은, 이 면적은 얼마 이하로 간다고요? 원래 도생은 85 이하인데, 원룸은 50 이하다. 욕실하고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 하되, 이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30제곱미터면 9평이고, 방 하나가 9평이면 큰 거 작은 거요? 큰 거죠. 이때는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룸이요. 그러면서 자 지금 5층 쓴다 뭐라고요? 아파트인데 원룸입니다. 이게 한 층만 지어봅시다. 이렇게 한 층만 딱 지으면 이제 몇 층입니까? 이것은
4층이죠. 4층이면은 뭐가 돼요? 이게 연립 아니면 다세대인데 한 층 바닥이 얼마니까? 200이니까 800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연립이면서 원룸형이에요. 또 하나 지읍시다. 이렇게 하나 지으면 이제 3층이죠. 3층 이거 뭡니까? 다세대이면서 원룸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생에서 원룸형은 이렇게 아파트 형태로 할 수가 있고 연립 형태로 할 수가 있고 다세대 형태로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도생 처음부터 다시 보면 300 미만, 두 번째 9m 규모, 그 다음에 원룸형 그러면 답될 수 있는 거 전용 면적은 50이야. 나는 이해해야 돼. 독립된 중어석은 해야 되니까 욕실하고 부엌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욕실하고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 하되 30 이상이면 2개 공간도 된다. 그리고 지하에는 설치하지 마라.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건축에 심의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와서 그것은 무시하고 거기까지만 알고 갑시다. 임대주택 3번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안 중요하니까. 4번도 별 중요성 없어. 6월달쯤에. 넘기면 5번 공공택지 나옵니다. 공공택지. 다음 공공택지 반대말이 민간택지요. 공공택지, 민간택지. 거기서 말하는 공공택지. 뭐가 공공택지냐?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의 개발정들은 체크합시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러면 공동주택.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공공택지지 단독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공동주택 건설용지고 박스에는 몇 개 있고 많다지. 근데 5번하고 6번 보면 답 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5번 보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조정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사람만 포인트거든요. 수용 사용이 아니면 무슨 방식이 있겠어요? 환지 방식은 안 된다. 공공택지는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지 환지 방식 안 나. 또 6번 보게 되면 도시개발법 따른 도시개발 사업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을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그러니까 환지에서는 안 돼. 7번 경제지역이요 어쩌고저쩌고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방식과 혼용 방식 중 수용 사용 쪽에서만 그러니까 환지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 잡아야 돼. 공공택지 그러면 당연히 공공택지니까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인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러면 공동주택. 첫 번째가 공동주택 건설용지고 공동주택 건설용지고 두 번째는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오지만 환지 방식은 안 나온다. 수용 사용 방식은 나와도 환지 방식은 안 나온다. 그 두 개만 기억하세요. 2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의정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건설할 때 봐요. 주택을 건설할 때 단독주택은 호입니다. 호. 20호, 30호.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게 기준이요. 30호, 30세대 기준 해가지고 미만 할 겁니까? 이상 할 겁니까? 한꺼번에 단독을 30호 이상 건축할래? 미만 할래? 미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건축법에서 뭘 받느냐 그러면 건축허가. 이상 한다. 지금 하는 주택법. 주택법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짓는다. 29가지, 미만이니까 29가지 뭐로? 건축법, 건축허가. 30부터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주택단지랑 그냥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뭘 한다고요? 주택법으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자, 아파트를 몇 세대 할 거냐 하면 700세대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몇 세대 이상이니까? 30세대 이상이니까. 뭐 받아야죠?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니까 아파트를,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놓겠죠. 여기다가 관리사무소 만들 것이고, 놀이터도 만들 것이고, 단지 내 상가도 만들 것이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렇게
관리사무소 우리가 부대 그럽니다. 놀이터나 단지 내 상가는 복리 그럽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주택을 건설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은 일단의 토지 이걸 보면 우리는 주택단지라고 한다.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게 지금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인데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뭐가 들어가세요? 뭐가 들어갔냐? 고속도로나 철도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게 단지가 분리가 되죠. 이러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 분리되면 각각 별개다. 그리고 문제는 20m 이상 되는 무슨 도로? 일반 도로. 8m 이상 되는 무슨 도로? 도시계 예정도로. 답이 여기서 나오기 얘를 암기해야 돼요.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나 8m 이상인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12m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주택단지가 2개냐 하나냐 라고 물어봐요. 12m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주택단지가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지 하나. 각각이 안 되니까 하나. 그래서 암기할 때는 8도 20일입니다. 8도 20일, 8도 20, 그렇게 암기해요. 8도 20일. 8도 유람이 아니고 8도 20일. 그 다음에 옆에 3번 보면 공구 나옵니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주택단지.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를 1500세대 합시다. 1500세대 한다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승인. 1500세대면 뭐 받는다 그러면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면 이게 뭐가 되죠? 뭐지? 주택단지지 그러면. 사업계획승인 받으면 뭐라 한다? 주택단지. 그러면 우리가 1500세대를 갖다 건설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건설회사가 150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승인 딱 받고 1500세대 전체를 갖다가 전체를 동시에 착수합니까? 동시에 합니까? 일부만 합니까? 1500세대 사업계획승인 받았으면 동시에 착수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동시에 뭐 하겠어요? 분양하겠죠. 동시에 뭐 하겠어요? 준공하겠죠. 동시에 뭐 하겠어요? 입주하겠죠. 원래는 이렇게 해왔죠. 옛날부터. 1500세대면 규모가 큰 거 작은 거요? 규모가 좀 큰 단지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1500세대를 동시에 착수해가지고 동시에 분양하고 동시에 준공하고 동시에 입주하고 뭐 아무것도 이상한 거 없어요. 근데 이거 분양을 딱 분양했는데 딱 5가구가 분양이 됐어요. 5가구가 분양되면 미분양이 몇 개 남았습니까? 1495가구.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 5가구가 분양되니까 미분양이 뭐더라고? 1495인데, 이게 영종도하고 진주에서 대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인천 영종도하고 경남 진주에서 어쩐답니까? 포기하고 5가구한테 미안합니다. 배액으로 주고 돈 넣은 거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미안합니다. 사업 포기했습니다. 중단하고 한참 지나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다시 하고 영종도에서는 5가구 분양했는데 뭐 끝날 때까지 되겠지 밀어붙이는 거요. 갑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입주할 때 몇 가구 분양되고 100가구 분양되고 얼마 남았어요? 이제 1400가구는 미분양. 그러면 이제 이 건설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이 건설회사가 망할 때 뭐 국가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가 책임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고. 근데 얘만 망할 줄 알았더니 옆에도 망하고 그 옆에도 망하고 영종도에서 그런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종도 이렇게 섬이잖아요. 섬인데 이렇게 육지에서 이렇게 혹시 영종도 가봤습니까? 진짜 가봤어요? 진짜? 지나갈 때 얼마 냈어요? 안 가봤구만. 모르겠어요. 제가 안 냈으니까. 누가 냈어요, 그럼? 신랑이 냈어요. 신랑이. 이거 한 번 지나갈 때 얼마 냅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종도에다가 영종도 신도시 이름이 뭡니까? 영종도 신도시는 하늘도시. 이게 공항이 있으니까 하늘도시 해가지고 처음에는 영종도에 여기 있는 입주민에는 이거 왔다도 왕복할 때 이거 통행료 안 받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LH에서도 하고 인천지방공사에도 하고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하여튼 어찌어찌 해가지고 안 받기로 하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영종도가 뻥 뛰는 거예요. 그 영종도는 전체가 다 개발되는데 우리나라 자금이 아니고 외국 자금으로 전부 다 지금 개발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분위기 좋아서 막 들어가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통행료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받겠다 그러니까 건설사들 일문이 생겼다고. 누군지 몰라도 공항이 있어서 하늘도시라 했는가 아니면 건설회사를 전부 다 하늘로 보내려고 했는가. 여기 가서 아이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거 도시 명칭 진짜 잘 만들었더래요. 하늘나라로 많이 가버렸다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건설에서 하나 죽는 게 국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가는 전 국민을 책임져야 돼. 전 국민을. 얘가 하나 망하면 거기 딸려있는 하청이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4개 넘어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돼버리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건설사가 망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고. 법을 개정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 돼.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1500세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뭐라고 승인 받냐? 나는 이걸 갖다 단지를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09, 209, 309, 409 나눠가지고 109, 300세대 해보고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300세대만 착수하고 분양을 보는 거예요. 안 되면 거기서 수도비서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은데 500세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괜찮은데 400세대 해보는 거예요. 몇 개 들어가서 그러면 1200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300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눕시다 해서 만든 제도가 공구입니다. 공구.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하나로 받되 이제 공구별로 나눠서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공구입니다. 그 첫 번째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한다. 착공신고를 따로 한다 그 말은 그러면 분양 시기가 달라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시차를 둔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박스 보면은 박스에는 공구간은 몇 메타 폭이냐? 6m. 6m 폭으로 경계 설정해야 돼요. 그 맨 밑에 2번 공구별 세대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 하나의 공구에는 무조건 300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26회시에 뭐라 났냐?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를 공구로 분할하려면 최소 전체 세대가 몇 세대 이상일까요? 이런 거 물어봤어요. 하나의 공구가 최소 몇 개 들어간다고? 300개. 그럼 이 주택단지를 공구로 나누려면 전체는 최소 몇 세대가 되겠는가? 몇 세대요? 600. 괜히 깊게 생각하지 말고 600이면 600이 못 된다고? 2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 세대는 600 이상.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근데 공구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6m 이상 폭, 공구별 300, 전체 600, 착공 따로, 준공 따로, 6m, 300세대, 600세대. 그것만 계속 반복한다고. 부대하고 복리입니다. 부대시설 복리, 아파트 단지에서 잘 들어요. 아파트 단지에 여기저기 시설 많이 있는데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려 있는 공간은 주민들이 뻐글뻐글 모여 있으면 복리시설. 주민들 관리하는 분 빼고 경비하는 그 주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관리용, 경비용 빼고 주민들. 입주민들이 모여 있으면 뭐라고? 복리.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모여 있어요? 아니면 관리실 직원들이 있어요? 관리실 직원들. 그럼 뭐라고요? 부대. 경비실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비실 가 있으면 안 된다고. 누가 있어야 돼요? 경비 아이씨. 뭐라고? 부대. 자전거 보관소.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뭡니까?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전거가 있지. 뭐라고? 부대. 주차장? 부대. 놀이터? 복리. 놀이터는 거기서 주민들 놀아간 거 복리. 노인정은 복리. 단지 내 상가? 복리.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한번 쓱 읽어보고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어울린 공간은 뭐고 복리고 그러니까는 관리사무소하고
경비실 나오면 사람이 많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 보면 안 된다고. 주민이 아니라고. 그런 부분은 부대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있는데 걔는 패스하고 나중에 봅시다. 사업주체는 주택법에서 사업주체 말죠. 시행자. 다른 법은 시행자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해요.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주택 건설하려면 대지 조성 먼저 해야 되니까.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하는 주체에서 사업주체. 다른 법은 시행자, 이 법은 사업주체. 그래서 사업주체, 뭐 국가자재, 공사 그런 게 있네. 그러고 넘어가고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박사는 지역,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리모델링.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역, 직장, 리모델링. 혼자 생각해도 중요하다고 절대 줄 끊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형광펜 쓰면 절대 안 돼요. 형광펜은 언제 쓰느냐? 3월 달에. 지금은 연필. 잘못되면 지워야 되니까. 지금 무조건 연필.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근데 지역주택조합이 옛날에는 도시가 지역, 도시가. 서울이 하나의 지역이고 성남도 지역이고 수원도 지역이고 안산도 다 이렇게 했는데 원주도 지역이고 하나였죠. 횡성도 지역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의 도시에서 인원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주택조합은 서민들 위해서 만든 제도, 주택조합은 있는 사람 돈벌이 제도가 아니고 주택조합은 서민들 위해서 없는 서민들이 쉽게 집장만 하라고 만든 제도가 주택조합 제도라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주택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지주택 들어봤나요? 나머지 못 들어봤나요? 지역주택조합 줄여가지고 지주택. 밖에 나가면 도시형 생활주택 줄여가지고 도생. 혹시 그분이 강의 들을 줄 모르니까 어디라고 말을 못했고 제가 어디 갔는데 모 실장님이 도생을 말하면서 도생 그러면서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게 좋을까요? 적용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는 중개합니다, 중개. 우리는 뭐 한다고?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적용을 안 받는 게 좋아요. 왜 안 받는 게 좋아요? 사는 사람이 원체 돈이 많고 비싼 집만 좋아하니까 이 집은 비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안 받는 게 좋아요. 맞죠? 원래 집 사는 사람들은 막 떼부자가 돈 많은 사람만 다니니까 집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만 다니니까 비싼 게 좋죠? 아닌가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싼 게 좋지, 싼 게. 집 장만하는 사람들 싼 게 좋지.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어느 게 싸요? 받는 게. 받으면 싸죠, 이게 싸죠. 안 받으면 어쩌지? 비싸지, 단가가 올라간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면 건설회사가 내 마음대로 집값을 책정 못한다고. 이것은 국가가 책정을 딱 해준다고. 평당 얼마 해가지고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오늘 뭐 플러스 뭐 해가지고 정해주니까 싸고 비싸다고. 근데 이 친구 말하는데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니까 좋아요. 이러고 설명하니까 도대체 저분이 도생을 알고 하는 건지 이 말 뜻을 아는 건지 분양가 상한제 개념을 아는 건지 받는 거 안 받는 거. 우리는 규제를 받는 게 좋아요? 규제를 안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통금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까지 규제하는 게 좋아요? 마음대로 다니세요? 그게 좋아요? 마음대로. 그게 좋지. 그러니까 규제는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한다고. 안 받는 게. 근데 얘는 받는 게 좋지. 얘는 받으면 어떤다고? 싸진다고. 근데 이걸 갖다 제가 할 때 이분이 공부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으니까 설명할 때 이건 도생인데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손님 가고 난 다음에 실장님 있잖아요. 조용히. 왜요, 교수님? 도생이 뭐예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도생이면 교수님은 그것도 몰라? 이거 도생이잖아, 도생.
그러니까 도생이 뭐예요? 아니 그냥 도생이라고. 실장님 왜 도생이래요? 소장님이 도생을 하지 이거 도생이라고. 이거 모르냐고. 도생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산단이 뭐예요? 응. 산단이 뭐예요? 그러면 바로 말하면 여기 뭐라고? 산업단지. 밖에서는 산단. 그 행위허가 나와요? 밖에 나가면 업할 때는 앞에 말을 잘라 먹어요. 이 사람들이 혀가 짧은가? 개발 행위허가를 갖다가 개발 말 빼고 그 행위허가 나옵니까? 이런 물으면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지역주택점 줄여서 뭘 한다고? 지주택. 그러면 도대체 뭔 소리냐? 이 공부 안 하고 이분이 처음 중개사무소 일하다 보니까 도생 듣기는 들었어요. 이제 이게 도생이라는 거 하는데 도생의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도생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요즘 오피 분양 많이 하죠. 오피스텔에는 오피스텔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상가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택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다 쓰면 바쁘니까 그 말을 줄였지. 분양가 상한제. 그때만 말 것 같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데 얘는 도생 뭐라고?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분양가 상한제 얘는 안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 게 3개 있어요. 3개. 그 중에 하나가 도생이다고. 이것은 도생을 갖다가 건설 회사를 보고 도생을 지어야 되는데 도생 지면 별로 집을 평수 작은 거 지면 건설회사는 평수 10평짜리 막 진 사람하고 50평짜리 막 진 사람하고 건설회사는 어디가 이익이 많이 나요? 10평짜리 많이. 50평짜리가 많이. 알아서 생각해, 알아서. 10평짜리 막 짓는 사람하고 50평짜리 큰 거 짓는 사람은 어디가 이익이 많냐고. 50평짜리가 이익이 많다. 50평짜리가. 작은 거를 그러니까 안 질러, 작은 거를. 지금은 작은 게 잘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작은 거 질 뿐이지. 큰 거 짓는 게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도생은 서민들한테 주기 위한 집이 도생이에요. 도생. 없는 사람들이 원주가 아니고 어디에서 도생은 타겟이 서울입니다. 서울에 주거난이 너무 심하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철만 되면 뭐 전세 대량 그 말 나오잖아요. 움직일 때가. 그 사람들은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산꼭대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어디 될 수 있으면 지하철 근처에 놔야 되는데 지하철 근처에 땅이 없는 그 땅이 그래서 부랴부랴 나오는 게 아파트는 못 짓겠고 그래서 도생이나 이체들 만들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면 위주로 펼친다고. 그러면은 도생이면 규모가 작잖아요. 건설도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생 같은 규제를 좀 완화해준다고. 이자도 완전 싸게 2%로 막 이자 지원한다고. 도생은 주차장도 좀 덜 줘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장려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돈이 좀 되다 보니까 전국에 도생이 퍼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때 제가 도생이 뭡니까? 교수님 그것도 모릅니까? 왜 이건 도생입니까? 소장님이 도생이라 했잖아요. 분양가 상한데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죠. 규제를 안 받으니까 이러고 설명하니까 황당한데 그분들이 계약서 잘 써요. 왜요? 손님이 더 몰라요. 특징 진짜. 그분들 계약서 잘 쓰는데 손님은 그분보다 더 모르니까 이 사람 말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좀 황당한데 이거는 좀 제대로 좀 알고 가야 돼. 제대로. 하여튼 주택조합 지주택 하다 갔는데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걸 서민을 위해서 만든 건데 활성화시키자. 지역이라는 경계가 예를 들어서 횡성군 그러면 사람이 안 모인다고. 강원도 전체 하면 모인다고. 그래서 지역의 범위를 완전 대폭적으로 확대했어요. 그래서 전국이 200 몇십 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묶이는 거예요. 수도권은 통째로 하나, 서울, 경기, 인천 통째로 하나의 지역. 충청권은 2개 나눴어요. 충북 하나 빠지고 나머지 뭉쳐요. 충남, 대전, 세종. 호남도 2개, 전남하고 광주 묶이고 전북 하나. 경상도 2개예요. 대구, 경북이 하나 묶이고 울산, 부산, 경남.
그리고 제주 따로, 강원 따로 전국을 9개 지역으로 묶어놨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주택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지역주택조합이요. 근데 굳이 그런 지역은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넘어갑시다.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뭘 보고 리모델링이라고 합니까?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일부 증축하는 거. 리모델링이 뭡니까 하면 대수선 플러스 일부 증축이요. 대수선 플러스 증축인데 대수선이 뭡니까? 라는 것은 건축법 시간에 설명했고 증축을 봐야 되는데 증축. 자, 증축. 첫 번째. 그 납은 쫙 읽어보면 사용검사 1 가로 건너뛰고 건축법 사용승인 1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준공검사를 말 썼는데 다 준공검사죠. 공사가 끝나면 어쩐다? 확인하는 게 준공검사니까 준공검사라는 말이 건축법에서 옛날에는 준공검사 쓰다가 건축법에서 준공검사라는 말을 갖다가 사용검사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다가 또 말을 갖다 건축법은 사용승인 이렇게 말을 바꿔놨어요. 옛날에는 준공검사 쓰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쓰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지금 건축법은 뭐라고요? 사용승인. 우리 오늘 배우는 주택법은 사용검사. 나머지 법들은 준공검사. 근데 도정법으로 가게 되면 얘는 뭐라서 얘는 준공인가라서요. 준공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가 무슨 법에서 나오는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 사용승인 그러면 그건 무슨 법? 건축법. 사용검사 주택법. 준공인가 도정법. 준공검사 나머지 법. 그러면 보면서 49조 사용검사 1 그리고 건너뛰고 자 건축법이니까 사용승인 1 그러니까 사용검사 1 그러면 주택법으로 지었구만 이 얘기고 사용승인 1 그러면 건축법으로 지었네 이 얘기요. 몇 년경가요? 몇 년경가? 예, 증축은 원래 대수선은 얘는 10년 경과인데 증축은 몇 년 경과냐? 15년이 경과야.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수선 할 거냐? 증축할 거냐? 대수선 하려면 10년이 지나야 허가가 나온다고. 리모델링해서 증축하려면 15년이 지나야 증축 허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축한다 증축하면 늘린다. 면적을 얼마나 늘릴 겁니까? 물어보면 전용 면적의 얼마까지요? 100분의 10분의 3. 85 미만은 10분의 4. 뭐 10분의 4는 보지 말고 10분의 3, 10분의 3. 30%나 10분의 3이나. 맨날 법 개정해서 옛날에는 뭐 10분의 3 그러다가 10분의 3 지금은 뭐라 했으면 10분의 3을 갖다가 30% 2분의 1 그러다가 50% 맨말 바꿔요. 전용 면적 30% 이하에서 증축한다. 증축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돈 꽤 많이 들어가요. 뭐 2억 정도 들어가니까 부담돼서 리모델링 못 한다고. 그래서 리모델링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1층, 2층 쫙 올라가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2층을 더 올려가지고 이거를 어쩌자 이거를 분양해서 팔면 돈이 나오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좀 충당하죠. 증축할 때 증축해가지고 자 증축이 전용 면적 30% 증축이 되는데 얼마 증축되냐? 기존 세대 얼마까지? 15%까지 증축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 300세대를 짓는다고 몇 가구가 더 생긴다고? 호박이도 못하네. 45. 그러면 45 무슨 얘기가 갑자기 600원? 300세대 가면 300세대 곱하기 1.15 하면 얼마라고? 345. 그러면 45를 뭐 한다고? 분양해가지고 돈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돈까지 여기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요. 늘리는 방법은 다양해요. 옆으로 늘리고, 이렇게 늘리는 것은 위로 늘리는 뭐냐? 수직 방향으로 증축한다. 그러면 몇 개 층까지 무한정 올릴 수 없잖아요. 구조 안전에 지장을 주니까. 몇 개 층까지 올리냐 그러면 최대 몇 개 층이냐? 3개 층. 최대 3개 층까지 올리는데 이게 14층 이하면 2,
14층 이하면 2개 층.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만 올린다. 15층 넘어가면 3개 층. 좀 이상하지 않나요? 높은 건물에 따른 더 올리라 그러고 낮은 건물은 조금 올리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안 이상해요? 넘어가고 그러면 아니 최대 3개 층인데 14층 이하가 2개 층이면 그러면 15층 이상이면 3개 층 아닙니까? 어떻게 고층 건물에 더 올리냐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얘기요. 자, 15층 이상 되는 건물의 기둥 14층 이하 되는 건물의 기둥 어느 게 더 안전하겠어요? 얘가 훨씬 더 안전하다. 얘가 건축할 때부터. 그러니까 15층이면 3개 층, 14층이면 2개 층까지 갑니다. 자, 리모델링 정리하게 되면 리모델링 그럼 뭐 플러스 뭐라고? 대수원 플러스 증축이다. 증축 이제 생각나는 게 첫 번째 15년 그리고 얼마 늘린다? 30%. 세대수 늘린 것은 15%. 최대 3개 층인데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나머지 내용은 지금 볼만한 게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영어입니다. 주택법 영어. 문제 봐보세요. (114페이지네요) 1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에 관한 정의도 옳은 거 1번 5층 건물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에서 주차장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다. 1층이 필로티로 빠져버리면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층? 4개층.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지. 연립 또는 다세대지. 2번 3층 건물로서 주택을 쓰는 연면적 420인 공동주택은 다가구는 단독이지. 다세대 그래야지. 3번 국민택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걸 문제 만든 취재자 엉터리죠. 민영주택이 어떻게 국민주택의 반대가 민영주택 아닙니까? 3번 같은 지문 보면은 결혼했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가끔 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부부싸움은 단 한 번도 안 해요. 해본 적이 없고, 할 의사도 없고. 집사람이 뭐라 말하면은, 말 않고 가만히 있어요. 대꾸를 하면은, 공격을 했을 때 방어를 하면은 싸움이 되니까, 공격을 하게 되면 맞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부싸움 할 때 말을 하지 말라고. 말 안 하면 집사람이 더 열받아가지고 더 뭐라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마디 딱 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미안해. 내일 얘기하자.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운전을 가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한다. 나는 평생 부부싸움 안 하고 할 일도 없다. 안 한다고.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집사람 딱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알아요. 되거든요. 말 같지 않으니까 대꾸 안 한다고.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더 열받아가지고 사람이 말하면 말이지 어떻게 말이 안 되냐고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럼 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3번 같은 말이 나오면 저는 앞으로 뭐라 말하냐. 난 부부싸움 안 한다. 부부싸움은 무슨 얘기요? 말이 아니다는 얘기요. 3번은 그럼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 썰은다고 그럴 되는 게 아니라고. 4번 다세대 주택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얼마나 될 수 있죠? 짓는 사람 마음이야. 단독을 짓든 다세대 짓든 아파트 짓든 짓는 사람 마음입니다. 4번은 되죠. 5번 무주택 국민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5층 이상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뭐 무주택 국민은 위에서만 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죠. 2번 주택법령상 도생 원룸형 주택 요건 틀린 거. 첫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죠.
전용면적 20인 경우, 20인. 욕실 보일러 제외한 부분을 한 개 공간해야 된다? 맞죠? 20이니까. 3번, 40인 경우 욕실 보일러 제법을 2개 할 수 있다? 맞아요. 할 수 있다. 5번, 4번, 전용면적 60인 경우 원룸의 주택에 해당한다? 안 되죠. 원룸은 50 이하죠. 5번, 세대는 지하층 설치도 안 된다? 맞는 말이고. 3번, 준주택에 해당하는 거. 김동성 친구, 누구라고? 너, 어쩐다? 예, 기억합니다. 기다 그랬어요. 그럼 너, 기다 어디 있습니까? 2번 있네. 다중생활시설. 4번, 영어 틀린 것은 단지 안에 도로. 주민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뭡니까? 부대. 주차장은 주민들 없죠. 부대. 자,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요. 주민들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복림. 그 다음에 4번 안 배웠고 5번 관리사무소는 주민들 없으니까 부대. 5번도 아직 안 배웠으니까 패스하고 6번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 것. 하나의 주택단지 이게 그냥 하나의 주택단지예요. 근데 중간에 빵에서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8도 21 그게 들어가면 2개 된다고. 근데 아닌 게 하나 있죠. 몇 번이요? 1번 12m 일반도로 분리되면 2개가 아니고 그래봤자 하나요. 20m 이상 일반도로면 2개가 되겠지만. 그래서 걔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둘 됩니다. 7번 영어 틀린 거 1번 단지 안에 입주자 생활복리 유치원은 복리다. 유치원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럼 복리죠. 2번 또 나왔네. 관리사무소는 주민들 없으니까 부대. 3번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준주택. 2종, 2등가 말든가 너, 기, 다는 무조건 뭐요? 준주택. 맞죠? 4번 도생, 300 미만, 군민대 규모, 대리인전 주택.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5번 수도권 소재한 읍면적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란 1호 1세대 100이야. 이건 아니지. 국민주택은 85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이죠. 소재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읍면적은 거기서는 100 이하 그랬지. 5번이 틀렸죠. 거기까지가 용어에 관한 사인데 주택법이 건축법보다 공부하기는 훨씬 쉬워요. 잠시 쉬고 계속합시다.